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시타원 교화재단이 수상하는 교화상이 발전공로상 4팀과 입교공로상 1분에게 수여됐습니다. 오늘은 발전공로상을 수상한 원불교 환경연대 이태훈 교두님을 모셨는데요. 햇빛발전과 나이만큼 나무 심기 등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불교 환경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시타원 교화재단의 발전공로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소속단체인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교당의 교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상하시면서 마음감이 교차하는 많은 순간들이 생각나셨을 텐데 네. 특별히 수상 소감으로 전하실 말씀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수상 소식 듣고 제가 이거는 제가 받을 상이 아닌데 이제 그래서 이걸 좀 고사할 수도 없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 이렇게 달리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저를 대표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좀 편해졌고요. 교단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그래도 의미 있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대신 받았다 생각을 하고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여기가 교화 현장이구나 이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원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사회 활동가들, 일반인들, 그리고 지자체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원불교라고 하면 원불교는 처음 배워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를 알리는데 최전방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이렇게 보면은 입교하는 장이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장을 통해서 입교를 합니다. 저희 단체에도 지금 3명의 상근을 저까지 하는데 저 말고도 지금 이제 3년차, 2년차 신입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환경에도 활동을 하다가 교도가 돼야겠다 해서 네.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고, 뭐 인권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평화의 친구들 사목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지금 교도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한 교화의 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대신 주시는 상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가 움직이기 이전에도 많은 교단의 활동들이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천지보훈회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 특별히 감사를 표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제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이제 상근하고 또 원불교 환경연대가 만들어진 게 이제 2010년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80년대부터 그 영광에 이제 원전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천지보훈을 고민하고 행하신 선배님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지보훈회가 일찍이 만들어져서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제 그 환경운동에 함께 했던 역사가 있고요. 사실은 그 천지보훈회에 계셨던 분들이 그 방패장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천지보훈회로 쭉 이어져 오다가 저희 이제 4대강과 관련된 일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경연대로 이제 맥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8년의 역사고요.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단체들과 거기에서 활동했던 많은 선배님들, 출제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경연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상의 영광을 다 돌려도 아낌이 없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말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상기후에는 정말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에 네. 동참하는 그 열기가 높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지난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단체는 작은데 사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좀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6년에 걸친 탈핵순례를 했고요. 6주년 행사를 했고요. 매월 1회 5개종단과 함께 서울길 탈핵순례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저희가 이제 많은 서포터를 하고 있고요. 햇빛교단과 에너지 전환 운동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불교 절전소 운동을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한 3, 4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초록교당, 요거는 미래지향적이어서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초록교당 만드는 사업을 했고,
그리고 한 30여 군데 전국 교당과 기관을 다니면서 천지보험법회를 봤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저는 저희 교당보다 다른 교당이 굉장히 많이 가 있었고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그리고 국제탈핵연대 사업으로 뭐 마사카와 치히로의 탈핵 강좌, 또 핵폐기 네트워크 뭐 탈핵순례 강좌, 이건 연대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청소년 보양 프로그램, 원불교 탈핵운동사 편찬 활동, 그리고 연대 사업으로 이제 원신의 활동도 했고 비상대책, 그 성지수호 비상대책의 활동, 그리고 강명구 평화 마라톤, 네, 서포터 활동도 네.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나오셨습니다. 강명. 네, 그러시죠. 네. 예. 아, 대단하신 너무 분입니다. 16,000km를 달리신 그 몸에 네네. 점점 더 젊어지시는 네, 신비함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는 생명평화 영광 탈핵순례가 6주년을 맞는 네. 해였습니다. 네. 생명평화 영광 탈핵순례와 관련된 사진들을 먼저 같이 보시고 또 말씀 나눌 걸로 하죠. 네, 정문 앞입니다. 한빛. 한빛발전 정문 저희가 앞이군요. 최초로 저 현수막을 저희가 걸었어요. 이제 핵발전 끝내자가 이날의 모토였습니다. 네. 그래서 핵나발이라고 저희가 100개 예, 나발을 가지고 같이 예. 네, 어떤 물건이건 핵을 붙이면 약간 좀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계속 동참하고 계시네요. 이날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매일 기도하는 장소예요. 영광군청 앞에 저희가 탈핵나무라고 했는데 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걷는 순례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오신 전국에서 서울에서도 이웃종단에서도 왔고 또 이제 광주 전남 쪽에서도 많이 오셨고 강주 전남 교구, 전북 교구, 그리고 뭐 중앙 교구, 또 이제 영광 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여 분이 오셔서 6주년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핵발전 끝내자 이거 지금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도 그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는 그 모습에 대한 모습 같은데요. 네네. 네. 성지죠. 네. 영산 성지는 근데 영광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문화유산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거기를 가급적이면 코스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 교도님들도 오시고 또 일반 다른 분들도 오셔서 원불교를 좀 더 알아가고 원불교가 왜 탈핵운동을 하는지 영산 성지로부터 저 위험한 핵발전소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직경 7km거든요. 네. 그래서 원불교가 탈핵운동에 나서는 의미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산 성지를 이렇게 둘러서 가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미 있어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6년을 지나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영광 탈핵 순례이긴 한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하겠구나라는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지난해 하셨는데 그 후쿠시마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그 치유 교류 프로그램을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 사진도 있는데 잠깐만 볼까요? 이 학생들이 와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 같고. 네,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했고요. 여기는 이제 공항에서 가기 전에 거의 눈물의 마중을 했거든요. 크리킨데 아이들하고 요 친구가 이제 굉장한 친구예요. 저희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주년 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난민 소녀, 난민 가족이라고 왔어요. 근데 엄마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왔어요. 이 친구가 9살이었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인 그 소리를 듣고 저희는 다 고개를 숙였죠.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전기의 풍요로움은 기성세대가 다 누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핵 폐기물을 치워야 돼요. 답도 없는. 그래서 그랬던 친구인데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갖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친절함에 일단 반했고 한국에 유학 오고 싶다. 그리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다음에도 내년에 이제 이 2기 행사를 하면 스텝을 하겠다. 이제 이런 친구들을 이제 만난 게 너무너무 저희도 아주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돌아가서 2번에 걸쳐서 저기 그 보고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원불교가 왜 이 일을 해요? 도대체 원불교가 왜 이런 좋은 일을 해줬죠라고 많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참 신익교도여서 한계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아픔 있는 곳에 하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스승님의 가르침이라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박수를 받았고, 또 거기 오신 어떤 아버지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 저희 활동을 보면서 막 진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인 7일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네. 전 세계의 환경 네, 그리고 기후 네, 이 부분에 담당하는 아마 리더들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는 천지연 동포운을 정말 가득 받고 갔구나. 네. 그래서 그 은혜에 뭔가 달라진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이 아닐까. 네. 그 가운데 동포에는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이 천지연은 한번 망가져버린 자연에서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또 한 번 더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도 네. 환경연대에서 미리 예비하고 이미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100개의 햇빛교당 사업. 네, 네. 이 사업은 이미 완수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네. 뭐 세계 소개하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찬사를 받으신다는 네, 네.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일들이 있나요? 2014년 5월에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라는 걸 한국에서 하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나이절 크로우 박사라고 남아공의 사회학 박사시고 이분은 국적이 몇 군데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엔의 기후변화 사무관 같은 그런 역할을 민간인으로서 하시는 분이어서 오랫동안 이 기후변화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불자로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다. 왜 종교는 항상 관념에 머물러 있을까? 좋은 말씀 너무 많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종교는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민이고 아픔이었는데 근데 원불교는 잘 몰라요. 한국 종교라고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성소에 네. 이 실천을 할 수 있었니? 이게 이제 질문이었더라고요. 네, 네, 네.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약, 되게 큰 세계 총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사이드 이벤트라는 행사에서 우리나라 사례로 이제 원불교 환경연대가 발표를 했고 그때 한국에서 한 70여 명의 이제 정부 빼고요 민간 단체 종교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수사님들이랑 이렇게 다 가셨는데 원불교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그래갖고 나중에 좀 발표를 듣고 너무 놀랬다.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외국에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리고 있고 햇빛교당 100개 만들었던 거는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빛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원불교가 참. 여기 참석했던 기후학자 혹은 많은 네네. 사람들이 네네. 원불교는 왜 이런 운동을 합니까? 네. 또 네. 무슨 가르침으로 이렇게 합니까? 네. 라고 물어보셨다면서요? 네네. 어떤 답변이세요? 저희는 이제 개교포효를 얘기를 하죠. 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 굉장히 많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그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이 원불교의 가르침입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종교, 굉장히 그 새롭게 그리고 저희가 물질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선용하라 그러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더 좋게 크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종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예. 실제로 햇빛교당의 사례 사진을 몇 가지만 또 모아봤는데 한번 보시죠. 네네. 네. 네, 올렸죠. 원광보건대에 네. 햇빛교당 네. 설치된 저희가 부분이죠. 대학에 참 많이 올리고 싶었고요. 네네. 이뿐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 같아요. 네. DIY 미니 태양광 발전 네. 시설들을 예, 예.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올해 굉장히 간단하면서요? 네, 올해 둥근조합이랑 같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250와트짜리예요. 250와트 요즘 서울에 많이 달려 있어서 다니다 보면은 베란다 미니 태양광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베란다에 이렇게 걸면은 요거 하나가 이제 발전하는 게 대형 냉장고를 하루 종일 돌리는 양을 발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료가 빠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작년 폭염 한여름에 굉장히 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용은 이제 누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누진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제가 뭐 예를 들어 300에서 400으로 올라가는 요 사이에 갑자기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올라가거든요. 그쵸.
요거를 하나를 통해서 그 올라갈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 자체를 잡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업체들이 저 공모를 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지자체, 서울시 뭐 이런 데 보조금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뭐 열 몇 개가 동시에 또 하면은 또 뭐 5만 원 보조, 10만 원 보조 이렇게 하고 실제로 10에서 15만 원이면 설치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구처럼 쓰시는 거예요. 이사 가면 띄어갖고 하시면 돼요. 조립 굉장히 간단하고요. 바로 콘센트에 꽂으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둥근조합이 이제 수익을 내면은 이걸 가지고 정말 그 에너지 빈곤 교당, 좀 유급지라든지 좀 어려운데 전기요금도 부담이 되는 곳, 또 그 동네에 사는 또 에너지 빈곤 가정 이런 데다가 좀 하나씩 보급을 하면 진짜 의미도 살리고 실제로 도움도 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올해 몇 군데 해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탈핵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네. 대안은 뭔데 라는 부분인데 네, 네. 우리 원불교의 이 환경운동은 결국은 문제 제기도 하지만 대안도 만들어가는 그 활동의 대표적인 게 바로 햇빛교단과 이런 미니 태양광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은 정말 재미있는 환경 활동들을 지난해 또 개발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특히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경계 너머 평화라는 행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가 민통선 안에 저희 파주교당 교도이신 분의 감자밭입니다. 여기 지금 감자가 심어져 있고 저희가 감자밭 한 켠 요 아래쪽에다가 한반도 지도 평화 숲밭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숲밭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유실수라든지 약초라든지 아무튼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저희가 가서 가꾸고 풀을 매지 않아도 스스로 해독하는 풀에 의해서 풀이 안 나고 또 뭐가 거름이 돼가지고 뭐가 더 잘 자라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대로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숲밭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도 되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 숲밭 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같이 하는 저희 이제 소란시라고 있어요. 전환마을 운동이라고 파머컬처 운동을 외국에서 본인도 이제 실현하면서 원불교 교법으로 그런 훈련 과정들을 같이 해봤대요. 근데 이분이 풀박사예요. 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효능이며 이거 갖고 요리도 하고. 근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각계 교조를 맞아서 좀 그래도 무언가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평화의 종교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숲밭 프로그램과 이 평화라는 걸 좀 연결을 했죠. 그래서 민통선 안에 가까운 데 교당이 어디가 있을까 막 찾다가 교당은 이제 파두교당이 이제 최전선이고, 그러다가 민통선 안에 이제 교도님이 이렇게 농사짓는 데를 알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막 심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식재 행사를 하고 뭐 평화의 춤도 추고 이렇게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들을 했죠.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그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바다에 계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개마고원에 계신 분들 지도를 좀 크게 해주세요. 너무 작아요. 거기가 너무 좁아졌어요. 뭐, 평양에 계신 분들, 저기 뭐, 제주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 멘트를 하는데, 와, 통일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여기는 이제 들어갈 때 인원 제한이 있어서 처음에는 한 30명 예정을 했다가 뭐, 진짜 막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 원불교 출제가들한테 굉장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뭐 실상사 스님도 오시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정말 평화를 염원하는 원불교 출제가와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평화 숲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숲밭으로도 이루고 또 평화를 주제로 한 굉장히 특별한 이제 여기 물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니?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기 임진강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도 안 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쓰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20명이 쭉 줄을 섰어요. 줄을 서가지고 양동에서 퍼서 이렇게 날랐어요. 진짜 이렇게 연결. 그걸 해서 2통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참 그 기억도 임진강 물을 퍼올려서 여기 이제 물을 준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평화의 춤이 너무 애잔하고
네, 또 네, 우리가 맞아요. 얼마나 헤어져 살았는지를 표현하는 네, 그 네, 모습이었고요. 네, 마지막에 임진강이라는 노래는 아직도 귓가에 네, 맴도는 그 멜로디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발전한 것들이 이제 봉도 청소년 아, 수련원으로 네. 넘어가요. 네, 6월에 했죠. 이 모습을 네, 뵈면 6월에 저희가 지방선거 날 했는데요. 네, 너무 이건 아름답죠. 제가 머리에다 풀을 물론 꽂으시는 이게 이제 컨셉이긴 하겠지만 네. 물화일체, 뭐 자연과 함께 정말 하나가 되는 이 입장하는 순간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경정도 이 순간에 듣는 경정 소리는 또 아, 네.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하는 이 사진 한 장이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숲밭이라는 것을 이제 먹거리도 되고 어쨌든 지구도 살리고 이런 그래도 좀 도시근교에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찾았는데 교당 쪽은 찾기가 어려웠는데 봉도가 있고 봉도 교무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시대에 맞는 운동을 하고 생태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훈련을 할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이셨더라고요. 만나뵀더니 너무 합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란 씨랑 찾아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숲밭을 만들고 싶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저희가 반경 지름 뭐 10m 정도 됐어요. 덩그랗게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는 봉도 둥근 숲밭이라고 이름했어요. 여기에 한 140여 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가면 또 이름을 까먹을 거예요. 근데 뭐 곰치, 뭐 엉겅퀴, 또 약재들 있잖아요. 당귀, 뭐 그런 것들 다 넣고 또 유실수들 다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내년 봄 되면 엄청 예쁜 꽃들도 피어나고, 근데 진짜 풀이 없어요. 교무님들이 매일 이제 산책하시면서 가는데 풀 안 뽑으셨대요. 정말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풀 맬 필요가 없어요. 네네. 식물의 조합으로도 네네네. 서로가 상생하면서 커가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풀 박사인 소란 씨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은 몇 가구가 살 수 있냐? 한 네 가구가 살 수 있는 만큼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 개념이라면은 정말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이 너무너무 좋다고 했고, 이날 또 탱고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반대네온 이 팀이 와가지고 이 탱고를 또 해주고, 또 그 민통선에서 절절한 그 평화의 춤을 췄던 이제 송지용 청년교도예요. 예, 그 친구가 또 와서 여기서 명상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명상이 절로 되는 곳이죠.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이날 다 심는 식재 행사를 이렇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했습니다. 만다라를 만들었다고 네네네, 말씀하시는. 만다라. 숲으로 만다라를 만들었어요. 예, 만다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전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숲을 만들면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리 프로그램을 계속 해요. 근데 민통선은 너무 멀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 못 했는데, 그래도 서울 인근에 하고자 했던 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제 거둘 때잖아요. 10월이면은. 그리고 이때 풀들이 이제 월동을 준비하느라고 온몸에 기운들을 다 모을 때래요. 그래서 제일 약이 되는 때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짜서 마인드 풀리스. 네. 예, 마인드 풀리스. 네. 하나의 그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풀리스가요. 영어로는 마인드, MIND. 그리고 한글로 풀을 쓰고 NESS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풀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이 제목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 풀은 이제 풀 가득 차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다. 또 풀로 마음을 힐링하다. 마음과 풀은 하나다. 뭐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훈련원에서 하니까 엄불교 프로그램하고 좀 접목을 해보자. 일반인들과 해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이때 적용을 했죠. 그래서 교무님들도 프로그램 넣고 명상 프로그램 넣고, 또 이제 여기서 하는 이제 소리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실제로 이 풀에 대한 공부, 풀맹 탈출해갖고 풀도 이제 따보고, 풀은 정말 버릴 게 없고, 뭐 요리부터 그리고 또 풀 갖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우리 원불교하고 정말 접목이 되는 교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환경연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또 그 이전부터 해왔던 일들을 쭉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근데 크게는 초록교당 만드는 거 아마 이제 한 3개년, 5개년 정도 계획을 해서 교단하고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교육, 홍보, 뭐 연대 캠페인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 이제 시작한 그 숲밭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라는 굉장히 좋은 타이틀을 주셨어요. 네. 전에 이제 그 월산 김일산 교무님이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 원불교 환경연대가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주셔서 저희가 2년차, 3년차인데 올해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정말 좀 독립기구처럼 만들어서 정말 사막화로 고민하고 있는 몽골이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서 나무 심기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에 원불교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든지 또 다양한 사례를 만든 거, 그리고 30년사 발간하고 아마 이제 그거 가지고 일반인들도 만나고 또 교도들 만나면서 우리가 왜 이걸 소명의식으로 알고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전방위적으로 많이 하면서 다닐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가운데 네. 집안에서 밥통의 보온 기능을 빨리 없애라 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지난번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셋톱박스 빨리 곧 네. 뽑아라. 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닥 중요한 기능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 수 있었거든요. 생활 속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귀중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말씀 가운데 무언가 하나를 덜 씀으로 인해서 두 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그것을 또한 실천하면서 정신 개벽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원불교 환경연대의 바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재미있고 또 유용한 것들을 많이 선보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